안녕하세요. 이지웰 로그입니다. 여러분 참 치열하게 사셨죠? 손등에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는지도 모르고 오직 자식들 잘 되는 것만 보며 달려온 세월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짓고 애들 학교 보내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숨 좀 돌리고 등산도 다니고 손주 재롱도 보려는데 느닷없이 암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밤새 베개를 적셔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무조건 누워있어라 손끝 하나 까딱 말하며 애를 태웁니다. 정작 병상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내가 꼭 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질 것만 같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시들어가는 그 기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운동화 끈을 묶고 일어선 사람들. 그들이 발견한 놀라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봄,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순자 씨는 평범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62세,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이제는 손주들을 돌보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매년 받는 거니까 별 생각 없이 갔죠. 유방 촬영하고 혈액 검사하고. 근데 일주일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재검사 받으러 오세요 라고.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재검사, 조직검사를 거쳐 나온 결과는 유방암 3기였습니다. 선생님 입에서 3기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는데 한마디도 안 들려요. 그냥 나 이제 죽는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남편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병원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같은 시기 인천에 사는 박철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58세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배가 자꾸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내가 자꾸 병원 가보라고 해서 갔죠. 대장 내시경 했는데 선생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날 바로 조직 검사하고 일주일 뒤에 대장암 2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정작 본인에게 일어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토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가족들이 푹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몸도 안 좋은데 마음까지 무너지니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공장도 못 나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암 진단 후 환자의 7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병 자체보다 무력감과 고립감이 더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한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암 환자를 치료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암 환자에게 무조건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20년간의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운동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30에서 50%까지 높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는 운동을 주사기 없는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에 잘 전달됩니다. 둘째, NK세포라고 하는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세포들이 바로 암세포를 찾아서 공격하고 제거하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죠. 셋째, 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근육에서 분비되는데 이게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암세포가 좋아하는 당 환경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 암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국립암센터 재활의학과 정미영 박사는 특히 중년 이후에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에요. 면역물질을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근육량이 유지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치료 성적이 확연히 다릅니다. 근육량이 잘 유지된 환자는 항암 치료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재발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에게 운동을 처방합니다. 약처럼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막상 운동을 시작하려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김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받느라 기운도 없는데 무슨 운동이야. 혹시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뿐이었죠. 근데 선생님이 하루 10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승리를 향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김순자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 2차를 마친 어느 날 오후 김순자 씨는 신발장에서 먼지 쌓인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운동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 운동화도 몇 년 전에 샀다가 한두 번 신고 구석에 처박아뒀던 거예요. 먼지 털어내고 닦으면서 내가 정말 이걸 신고 나갈 수 있을까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 끈을 묶으면서 뭔가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해보자. 오늘 딱 10분만 걸어보자. 첫 걸음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파트 1층 내려가는 것부터 숨이 차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밖에 나가니까 햇빛이 눈부시더라고요. 얼마 만에 나와보는 햇빛인지. 근데 무섭기도 했어요. 사람들 눈에 띄는 것도 싫고 저 사람 암 환자래 하고 수군거릴까봐. 처음엔 아파트 단지 벤치까지만 갔어요. 50m? 거기 앉아서 숨 한 번 고르고 집에 들어왔죠.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이상했어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가벼운 거예요. 뭔가 해냈다는 느낌?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성공이 다음 도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어요. 이번엔 벤치를 지나서 놀이터까지 가봤죠. 그 다음 날은 단지 후문까지. 매일 조금씩 더 멀리 갔어요.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10분 걷기 성공, 오늘 15분 걷기 성공.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됐습니다. 박철수 씨의 시작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운동하세요 라고 할 때 오히려 반가웠어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공장에서 평생 일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했죠.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젊을 때는 5km 뛰기도 했는데 이제는 5분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싶어서.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천천히 가면 되잖아.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 두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꾸준히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안 좋은 날에도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게 걷다 보면 어두운 생각들이 사라져요. 나 왜 이렇게 됐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발걸음과 함께 길바닥에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대신 오늘 날씨 좋네. 저 꽃 예쁘네. 손주한테 뭐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낡은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는 그 손길에 당신을 응원하는 자식들의 마음과 배우자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발자국이 늘어날수록 어두운 생각들은 길바닥에 버려지게 될 겁니다. 걷기에 익숙해진 후 박철수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걷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이제 좀 더 해볼까? 싶어서 조금씩 뛰어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30초도 못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근데 매일 10초씩 늘려갔어요. 1분, 2분, 5분. 한 달 뒤에는 10분을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천천히 달리는 것을 구보라고 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그것이 암 환자에게 적절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핵심은 심박수를 적절히 올리는 겁니다.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가 이상적이죠. 이 강도로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최적화되고 NK세포의 활성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금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좋습니다. 뛰고 나면 온몸에서 땀이 쏟아져요.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등에서 땀이 흘러내릴 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 심장이 아직도 이렇게 힘차게 뛰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처음엔 숨 가빠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숨 가쁜 게 좋아요.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심장이 쿵쾅쿵쾅 뛸 때 우리 몸의 혈액은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신선한 산소를 온몸으로 배달합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적은 환경을 좋아합니다. 저산소 상태에서 더 잘 자라죠.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 내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모세혈관이 발달하면서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전달됩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최악의 환경이 되는 거죠. 게다가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암세포는 열에 약해요. 그래서 온열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체온을 올리면 암세포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또 땀으로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몸의 독소가 줄어들고요. 박철수 씨는 6개월 후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5km를 완주했어요. 50분 걸렸지만 끝까지 뛰었습니다. 믿어지세요? 대장암 2기 환자가 5km를요. 결승점 통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도 깜짝 놀라서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숨이 가빠오는 그 고통은 아픈 게 아니라 당신의 심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환희의 외침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서울 올림픽공원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희망 러너스라는 이름의 러닝 크루입니다. 저희는 모두 암을 경험했거나 지금 투병 중인 분들이에요. 2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받고 혼자 운동하다가 너무 외로워서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어요. 같이 뛰실 분 계세요? 했더니 처음에 5명이 모였고 지금은 10명이 넘습니다. 김순자 씨도 이 모임의 멤버입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모임을 알게 됐어요. 처음 갔을 때 떨렸죠. 나 혼자 못 뛰면 어떡하지,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 근데 가보니까 다들 저처럼 천천히 걷고 뛰시더라고요. 누구 하나 재촉하지 않아요. 천천히 가요. 괜찮아요. 우리 속도로 그러면서 함께 걸어주세요. 혼자 싸우면 병이지만 같이 뛰면 축제가 됩니다. 저도 아내 권유로 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별로 없어서 처음엔 어색했는데 다들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같이 뛰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암 환자라는 걸 잊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운동하러 온 평범한 사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각자의 사연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유방암, 어떤 분은 위암, 대장암, 폐암. 나이도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죠. 근데 함께 뛸 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뛸 땐 오늘은 그냥 쉴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서로가 힘이 돼요. 오늘 얼굴 좋으시네요. 지난주보다 훨씬 빠르셨어요. 새 운동화 사셨네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100마디 약보다 힘이 됩니다. 길 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저마다의 아픔을 이겨내며 땀 흘리는 이들이 보일 겁니다. 한 번은 같이 뛰다가 제가 숨이 차서 멈췄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뛰시던 할머니가 멈춰 서시더니 괜찮아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가요 하시면서 같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폐암 3기셨대요. 저보다 훨씬 심한 분이 저를 기다려주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날은 뛰다가 다 같이 웃어요. 누가 농담 하나 던지면 모두가 깔깔거리면서 뛰어요. 그러다 누가 우리 지금 암 환자 맞나? 하면 또 한바탕 웃고. 그렇게 웃다 보면 암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병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눈물을 흘리세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하면서요. 암 진단받고 세상에서 혼자가 된 것 같았는데 여기 오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울고 웃고 땀 흘리는 가족이요.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후 김순자 씨와 박철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정기 검진 받았어요. 선생님이 결과지 보시더니 이거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으세요? 하시는 거예요. 종양 크기가 많이 줄었대요. 림프절 전이도 안정적이고. 제가 매일 걷고 뛰었어요. 그리고 희망 러너스에서 친구들이랑 운동했어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엄지척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아요. 예전엔 벤치에 앉아서 구경만 했는데 이제는 같이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해요. 손주가 할머니 빨라졌어.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이번 달에 하프 마라톤 신청했어요. 21km, 완주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간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장도 다시 나갑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장님 완전 젊어지셨네요. 건강해 보이세요. 그러면서 암 진단받기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정말로요. 마침내 결승선에 다다랐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암은 당신의 인생을 망치러 온 괴물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려주러 온 가혹한 스승이었다는 것으로. 저는 30년간 수많은 암 환자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잘 이겨낸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병상에 누워 절망하는 대신 운동화 끈을 묶고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암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신호예요. 내 몸을 돌보라는,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55세, 60세, 65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일을 위해 움직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55세, 인생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달리기 시작한 당신에게 지금은 가장 젊은 날입니다. 메달보다 값진 것은 다시 건강해진 당신의 미소입니다. 저는 이제 꿈이 생겼어요. 내년에 마라톤 대회 나가서 완주하는 거요. 10km라도 좋아요. 그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나 이겼다고 외치고 싶어요. 암한테가 아니라 예전에 나약했던 나 자신한테요. 제가 후배들한테 이런 말 해줘요. 운동화 끈 묶는 것부터 시작해. 그게 첫 번째 항암제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딱 10분만 걸어보라고. 그 10분이 당신 인생을 바꿀 거라고요. 자, 이제 주저앉지 마세요. 먼지 쌓인 운동화를 꺼내세요. 끈을 꽉 조여 매세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세요. 다시 시작될 당신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위해 우리 모두가 끝까지 박수치며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당신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승리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달리십시오. 다시 살아나십시오. 당신의 황금빛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